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책 속의 한 줄로 대신하겠습니다. 몸의 한 군데가 아프고 나서야 자신이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조금 늦긴 했지만 괜찮다. 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면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 감사 스마일도 좀 무리하거나 조금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게 되면 정말 체력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 6일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이제 토요일인데, 그래도 토요일 기쁘게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이 아프기 전에 조금 피곤하다라고 하면 또 입술 주위가 조금 이제 물집이 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조금 많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몸에 이제 경고를 갖다 주는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주 5일 정말 열심히 달리셨다고 하면 주말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은 재충전하는 그런 날들로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나라 살기 좋은 지역 탑 50 중에 이제 1위가 경기도 과천시로 지금 선정됐고요. 고양시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15위로 랭킹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기 좋은 지역 탑 50 안에 든 것도 감사하긴 일이긴 하지만 내심 10위 안에는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15위에 랭킹이 되었고, 그리고 용인시가 14위. 그리고 보니까 이제 수원시, 화성시가 이제 그 뒷부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제 성남시가 5위로 지금 되어 있고, 하남시가 8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결과로 이제 경기도 의왕시가 6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살기 좋은 지역 탑 50으로 해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이 지역을 딱 보면서,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살기가 좋은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감사 스마일의 고향인 전라도 순천 같은 경우에도 35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 고향을 갖다가 조금 자랑을 하면 상당히 물과 산이 또 있고 또 인심이 상당히 좋은, 인구 30만이 아직 안 돼 있는 도시인데 어쨌든 간에 살기 좋은 지역 탑 50에 랭킹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엊그제 이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먼저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님의 외 2명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토대 용인 평택 안성 반색 관련해가지고 이제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가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방송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루틴이 되고 또 이 방송을 갖다 하는 게 이 시간이 또 즐겁기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더욱 제가 힘을 내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가 기쁘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덧붙이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첨단 전략 용인 기흥 평택 고덕, 그다음에 소부장은 안성 동신으로 결정이 됐고요. 용인 시장님께서는 이제는 속도 세계적 반도체 중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이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평택과 안성시가 지정됨에 따라서 경기도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향 특례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좀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도체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 의료 바이오로 해서 특화 단지를 갖다가 나가는 게 어떨까. 또 고향 경제자유구역, 고향 특례시 JDS 지구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면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 남부, 뭐 용인이라든지 평택, 그리고 화성, 그리고 이제 수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물론 고향 특례시에도 이런 반도체가 조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를 뭐 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첨단 특화단지라든지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그다음에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용인 평택,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그리고 충남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청주, 오송, 새만금, 뭐 전주, 광주, 부산, 경남 창원, 울산, 대구, 경북 포항, 경북 구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정된 도시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는 용인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가 들어오고요. 용인 원산면에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요인 기흥 농서지구에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평택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는 삼성전자 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클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에 있는 반도체 단지가 아니라, 제가 대충만 봐도 지금 4개가 지금 엄청나게 큰 면적만 해가지고도 163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게 제가 평소로 환산을 하진 않았지만 어마무시한 정말 그런 메가 클러스터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지금 이 용인이 있다. 기존에는 이제 수원과 화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심에서 이제 수원, 화성에서 이제 용인으로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내려오고 있고, 용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평택과 안성까지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용인 원산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사면, 이동면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소재 부품 공장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이제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과 용인 이천을 잇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이제 K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토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파트 가격도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1790만 제곱미터의 광역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고요. 메모리라든지 비메모리, 팹리스 소부장을 연계해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을 갖다가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정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난해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에 시군이라든지 지자체, 기업,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원팀 대응 체제를 유지했고, 여기에서 이제 용인시라든지 평택시, 안성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 지자체는 상당히 뭐 기쁨의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이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또 이상일 용인시장님께서도 이동 남사업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서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이제 반도체 산업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명한 결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를 선도 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택 시장님이라든지 안성 시장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도시에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갖다가 제기하는 것보다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에 이제 경기 안성이 이제 선정이 됐고, 또 바이오 원부자재 특화단지에 충북 고성,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대구, 그리고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 부산,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품 특화단지는 강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입니다. 아무튼 이번 지정에 따라서 해당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특혜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런 산업 동력의 활성화로 해서 인구도 또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고향 특례시라든지 남양주, 양주, 성남, 이천 등은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해서 고배를 마셨고, 특히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경기 북부는 한 곳도 선정되지는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양시는 열악한 산업 현실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선정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감사 스마일도 정말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양 경제 자유구역 5대 핵심 전략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특화단지 선정 여부와 별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기업을 직접 시켜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반도체를 갖다 물론 유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의료, 바이오,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문화 콘텐츠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더 특화를 갖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더 뛰어나시고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국가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을 갖다 했던 이 지역을 갖다 보면서 정말 많이 아쉬운 거는 경기 남부로만 이렇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기 북부에도 좀 들어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는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잠시만요. 우는 아이 젖을 한 번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뭐 교통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기업들 일자리 뭐 하는 것 없이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으로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뭐 지역의 형평성을 갖다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특화단지를 갖다가 그래도 경기 북부 고양시라든지 남양주 쪽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어땠을까? 나는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7개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 총 614조 원을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에 향후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라든지 특성화 대학을 갖다가 지정을 갖다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에서 반도체는 용인 평택과 구미, 2차 단지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는 천안, 아산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 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이천이라든지 화성 그리고 이제 기흥 생산단지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지금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 상반기에 이제 JDS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JDS 지구 이제 경계 자유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향 특례시가 바이오 산업에 있는 특화단지로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좀 합니다. 물론 제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JDS 지구를 갖다가 지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밑으로 해서 뭐 반도체 산업을 갖다 이렇게 많이 넣는데 고향 특례시에도 반도체를 갖다가 줄지는 저는 물음표지만 여기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송도만 지금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장을 갖다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고향 특례시가 바이오 산업에 정말 특화단지로 해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 그다음에 동반 성장으로는 명지대, 호서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비수도권에는 경북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한기대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정된 대학교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첨단 전략 산업 지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제 바이오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입니다. 물론 지금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가 지금도 먹거리 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기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첨단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재투자를 해서 국내에 있는 일자리에 투자하면서 국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다시 한번 취업을 해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더욱 밝아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대한민국을 또 찾게 되는 또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규 5개 단지는 안성, 충북, 오성,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고향 특례시가 포기하고 아직까지 이제,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다.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아직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바이오를 갖다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침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관련해가지고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화단지별 주요 내용은 반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을 갖다 중심적으로 하고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 보시면 용인 남사, 용인 원삼, 용인 기흥, 평택 고덕, 엄밀히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산면에 SK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562조 원의 투자를 갖다 해 나가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경기도 용인에서 이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용인의 그런 미래 가치라든지 용인 특례시의 그런 미래 비전은 정말 좋은데, 용인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고향 특례시가 나가야 될 그런 거점을 갖다가 만들면 저는 영상 미디어밸리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의료 바이오로 해가지고 이 2가지로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드론 UAM 산업으로 해서 이 3가지를 갖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물론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거점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OLED TV 관련해가지고 LG를 전자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 자체 발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OLED를 넘어선 퀀텀답 QD로 해가지고 차세대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의 그 시발점을 갖다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TV를 갖다 보는데 OLED TV, QD TV를 갖다가 이제 볼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세계 1위도 충분히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요. 더 나가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 밸류 체인 완결 및 미래 2차전지 수요를 갖다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기술 개발해 나가서 차세대 2차전지를 개발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은 충전하게 되면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극복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미래 수요에 대응해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2차 전지에서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산업들은 정말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 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밝아진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고양시가 꼭 바이오에 이제 내년에 특화단지에 선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이야기를 드리고요. 반도체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평택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벨트를 클러스터를 같이 거점을 갖다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평택, 그리고 더 나가서 안성까지 같이 이 벨트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도체를 갖다가 해 나가는 거는 고향 특례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지만,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고향 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갖다가 꼭 받을 수 있도록 감사스마일도 응원하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란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갖다 보면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고향 특례시가 인구도 정말 많고, 그리고 서울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고,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인천도 바다라든지 한강도 같이 접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까? 고향 특례시는 정말 배드타운인 건가? 고향시에는 기업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 건가?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공연장 공사도 지금 멈춰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추진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지금 멈추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고향 특례시의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시, 도, 자치 단체를 갖다 보면서
충분히 고양 특례시에 이런 미래 그런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런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특화단지에 조성이 되지 못할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다가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가져보았습니다.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을 좀 안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해주질 않는 건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번에 국가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을 갖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뭐 남양주라든지 뭐 이천이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시도 안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용인시라든지 수원, 창원처럼 특례시의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고 또 경기 북부의 최대 도시이고 또 110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런 기업을 갖다 하나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많은 안타까움을 갖다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만큼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는 뭐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신규 지정될 수 있는 바이오 산업과 의료 바이오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드론 및 UAM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암 DMC부터 시작해가지고 덕은 미디어밸리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한류 관광단지부터 해서 고양 영상문화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 영상 미디어밸리, 영상 문화 콘텐츠, 한류의 중심 도시로 해가지고 영상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3+1인데 여기에서 이제 관광산업까지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물론 반도체의 용인이라든지 평택,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이제 뭐 안성만큼 그런 큰 시너지는 못 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 바이오 그리고 영상 미디어 그리고 이제 드론 및 UAM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관광산업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으로 해서 고양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잘 조성이 돼가지고 아레나 공연장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잘 돼서 또 랜드마크 빌딩도 들어오게 되면서 관광산업으로 해가지고 고양 특례시가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JDS 지구 경제자격 지정이라든지 고양 특례 시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고양시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현재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지금 빠져 있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물론 뭐 일기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하겠지만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추진하겠다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여기에 한 곳도 지금 고양시가 선정이 되지 못했던 거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물론 미래가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올 하반기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GTX-A도 개통을 하게 되고 신분당 석부 연장도 앞으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고양 특례시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대학교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좀 모아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한예종이 꼭 고양 특례시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또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드렸는데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네요. 아무튼 이번 주 주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는 또 주말이 되시고 감사스마일은 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